안녕하세요. 국민아침마입니다. 오늘 채무자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한 6개월 정도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채무 통합을 하신 분이에요. 채무 통합을 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 이제 채무 통합을 하신 분들이 신용점수가 많이 오르게 되면 그때 또 대안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자를 좀 더 낮은 걸로 대안을 해서 이자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봅시다 라는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 영상을 보시고 이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본인도 이자를 좀 더 낮추고 싶다 해서 본인의 자격사항을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현재 직장 다니시고, 직장인만 됩니다. 근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이분이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연봉이 약 8,6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은행 한 곳에 5,4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 한 곳에가 2,110만 원, 그리고 제 채무 통합을 한 저축은행이 7,320만 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의 금리가 그 당시 16.7%에 적용이 됐다고 해요. 7,500 이용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건데, 여기 이제 대안론을 이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신용 점수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나이스가 757점에 K12가 663점. 원래 대출 내용을 보면 은행 1금융권 2군데다 2금융권 딸랑 저축은행 하나 채무통합, 이전에 한 4, 5개 정도 되는 것을 이거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보다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올랐어. 왜 그럴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현금 서비스를 연 몇 달 사이에 좀 자주 이용을 해버렸대요.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연 몇 달 사이에 현금 서비스 자주 이용해버린 거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현금 서비스를 그것도 몇 달 동안 자주.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제가 현금 서비스는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 이렇게 한 번 쓰고 한 서너 달 있다가 쓰고 갚고 또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하락은 하지만 또 한 3개월 정도 안 쓰고 3, 4개월 안 쓰고 그러면 다시 또 원상 회복되니까 신용점수가. 근데 몇 달간 이렇게 몇 건을 이용해버리면, 자주 이용해버리면 점수가 이렇게 쭉쭉 빠지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이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신용점수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뭐 대안론을 이용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과연 이 대안론을 이용을 해서 현재 적용되어 있는 이 점수보다 더 낮게 적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낮아봤자 또 별 차이도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조회를 연락을 주셨고 조회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만 금액은 다행히 7,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이전에도 7,500 나왔는데 또 7,500 딱 나오네요.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몇 프로더라? 15.4%. 15.4? 16.7. 그러면 이 갭 차이가 1.3% 차이가 나네요. 그래, 1.3%도 어디야? 하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의 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이거 받은 지 이제 6개월 됐다 했잖아요. 6개월. 그러면 뭐예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중도상환 수수료.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과연 이자가 중요할까? 아니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중요할까? 이거예요. 자, 이자적인 측면에서 1.3% 나가자.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게 2%가 있습니다. 2%. 왜
줄인 이자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많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용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내용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이용을 하는 게 맞죠. 다만 내가 이 대출금을 1년 안에 다 상환할 수 있다. 이걸 1년 안에 다 상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용하면 손해죠. 중도상환 수수료가 2%, 1년 이자 차이가 1.3% 나니까. 그러면 0.7% 손해잖아요. 근데 나는 1년이 아니라 이거 10년 계약자인데 상환 기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갚아 나가야 된다. 그러면 1년이 지난 후의 시점부터는 1.3%를 아낄 수가 있는 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이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안론을 이용하는 게 맞죠. 대안론은 어쨌든 이자를 담배 푼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만약 저한테 제가 이 상황이라면 저는 이용 안 할 거예요. 안 해. 왜 안 해? 중도상환 수수료? 아니,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신용 점수 때문에.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분이 신용 점수가 하락한 거예요. 지금 채무통합 이후로 점수가 올랐다가 하락을 했어. 하락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아까 현금 서비스를 최근에 자주 받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다 갖고 지금 안 쓰고 있다 했잖아요. 저 역시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금 서비스를 안 쓴다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이거 대안론 이용 안 할 거예요. 자, 왜? 앞으로 현금 서비스를 이용 안 하게 된다면 이 점수가 시간이 지나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어. 자, 신용점수가 이분의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 채무통합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낮았겠죠. 그러다가 채무통합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쭉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해버렸어.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낮아졌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고 뭐 적게는 3개월, 길게는 제 생각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분명히 신용점수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현금 서비스를 이용 안 하니까 이 점수는 다시 이렇게 천천히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이제 살짝 정체, 오르긴 하지만 아주 조금씩 티가 거의 안 날 정도로 오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바로 이 시점에 되는 이 시기에 대안론을 다시 신청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신용점수를 최대한 올리고 나서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올릴 수는 있으나 이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용점수를 잘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수가 올라가도 별로 안 올라가. 별 차이가 없어. 이때는 이제 정체기간이라고 보시면 돼. 이때는 이 대출금을 다 갚지 않는 한은 점수가 확 올라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 이 시점에 점수가 어찌 보면 이제 가장 높다고 해야죠. 이때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 금리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을 저는 정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지금 1.3% 더 높기는 하지만 이거 1.3% 더 주고 쓰지 뭐. 왜? 몇 개월 뒤면은 나는 이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줄일 수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면 1.3% 줄이고 여기서 써서 줄이고 또 점수 올라가면 그때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일단 여기서 쓰고 이자 1.3% 줄이면서 또 나중에 또 점수 올라가면 또 줄이면 되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뭐가 그런 문제냐. 지금 이 시점인데 이제 대안론을 이용하게 되면 신규 대출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 대안할 거니까 대출 건수는 늘어나진 않지만 최근 대출이 발생해. 그럼 여기서 신용점수가 또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 신용이 올라가려면 한참 걸려. 이 점수까지 올라가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시간이 차라리 손해다 이거죠. 1.3% 아끼려다가 더 많은 이자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참았다가 이때 하는 게 저는 맞다고요. 이분께는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히. 제가 만약 고객 입장이라면 저는 지금 안 하고 앞으로 현금 서비스 이거 절대 이제는 이용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신청하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차피 지금 이분 이 연봉으로 이거 대출금 못 갚을 정도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자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한번 제 말 믿고 조금 한 3개월에서 아니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시험에서 보고 나서 연락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듯 자 제가 그랬죠. 채무통합은 일단 우선 최우선이에요. 채무통합. 대출이 여러 군데 있으면 채무통합은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나고 나면 시험점수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이 대안론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자 지출을 또 낮춰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자 지출은 죽여야 돼. 무조건 죽여. 그래가지고 그 이자 지출 줄인 돈으로 나는 적금을 들어서 1년 만기 딱 되면 그걸 원금 좀 갚고 또 적금 들어서 1년 만기 되면 또 갚고 또 갚고 이러면은 원금이 줄어드니까 월 납입금이 계속 줄어들어. 납입금이 줄어들면 그 남는 돈 뭐해? 또 적금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모아서 또 원금 또 일부 상환하고 또 더 많이 이제 남으면 또 적금 들어서 더 많이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아무리 대출을 10년을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남는 여유 자금을 안 모으고 먹고 쓰고 해버리면 10년간 끌고 가야지 못할 수 있나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일단 현재 대안론을 이용해서 이자를 좀 낮추는 방법하고 여기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